나 고양이 스티커 선물 받은 얘기 했어요? 이거 아트박스 건가? 일본 거. 일본 거 같아. 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지신공입니다. 오늘은 칼 로저스를 주제로 직지신공 시작합니다. 칼 로저스. 안녕하세요. 편한 듯 불편한 직장 상사와의 방송 진행자 김재입니다. 직장인들의 진짜 호기심을 채우는 공방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입니다. 왜 오랜만인 것 같죠?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한 3주 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주 또 카메라가 있으니까 자꾸 의식하게 되는데 어깨를 펴고 네네. 허리를 좀 바른 펴고 자세로 최대한 마이크로 얼굴을 가리고 의자에서 등 빼고 네네네. 저희가 요즘에 꽤나 약속을 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편씩 그렇죠? 꼬박꼬박. 네, 꼬박꼬박 올라가고 잘 있습니다. 올라오고 네. 있어요. 우리 아직 인사 안 했어요. 네. 가장 인사해 중요한.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적어도 오늘은 칼 로저스의 후예가 되고 싶은 쿠입니다. 네, 방금 멘트 뺏긴 젬마입니다. 3주를 생각한 멘트였는데 이렇게 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겨둘게요. 저는 진입니다. 완전 넘어갔네. 갑자기 그 시그널송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김재입니다. 네, 앞에 인사드린 박세로 3년째 불편한. 저희가 그 지난번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지금 경영학자 그리고 그룹? 심리학자로 불리시는 구루 분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칼 로저스입니다. 두 번째. 네. 네. 굉장히 저희끼리는 기대를 끌어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들으시면 좋아하시겠죠. 몰라. 로저스의 콘텐츠가 마땅하니까. 근데 사진을 뵀는데 쿠랑 되게 닮으셨더라고요. 깜짝 놀랐. 정말 깜짝 놀라. 자료 사진 올려줘야 돼요. 네. 깜짝 놀라요 진짜. 되게 비슷하시더라고요. 안경을 좀 정말 바꿔보겠습니다. 비슷해요. 네. 근데 그의 생애를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희한하게 쿠야. 생일까지. 관점도 좀 저기 그렇고. 결혼을 네. 뻔했나요? 그는 only once.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비슷하네. 결혼해서 갈리는 거군요. 두 번째로 칼 로저스와 함께 해볼 텐데 워낙 그 업적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할 얘기가 참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좀 천에서 이렇게 해야겠죠? 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지루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잘 줄여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자료나 어떤 논문들이 뭔가 대단히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저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표성을 띄웠는데? 그래요? 그렇군요. 오늘 산만한 시작 아주 좋네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할지 그걸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젬마 몇 개 지금 카피가 엄청 제마 난리 났어요. 총 난리 5개고요. 몇 개 읽은 책은 거야? 한 권 있었습니다. 네. 네, 공부하느라고 돈 벌기가 어려웠겠네. 아니요, 이 공부하는 덕에 돈 벌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지금 너무 이것이 바로 활용하느라. 로저스가 추구한 5cm30입니다. 되게 솔직하다. 네, 정말 너무 일이 잘 되더라고요. 네. 네, 오늘 다룰 그 구루는 이제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칼 로저스고요. 그분의 논문 제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선 그죠? 제목은 젬마 아닙니까? 네. 첫 번째가 이거 하나만 네, 이거 아닌가요? 네. 자료를 하도 많이 들고 계셔가지고 저 액티브 리스닝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The Foundations of the Person-Centered Approach.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죠? 다행이다. 네, 인간 중심 접근의 기초가 되는. 인간 중심 접근의 토대, 기초, 예. 근본.
인간 중심 치료, 네. 인간 중심 상담 네.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 중심 교육, 네, 인간 네. 중심 퍼실리테이션, 코칭 상담. 등등이 그렇죠. 이 기초 네네. 속에서 자라났다. 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원류를 보는 재미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너 심오합니다. 심오해서 읽는 내내 즐거웠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다시 모든 걸 재정리해주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의 논문이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에 엄청 올리셨더라고요. 누가요? 쿠가 그래서 칭찬글을. 뭔가 감동이 되니까 뭔가 그 속에 티저가 하는, 좀 셌어. 네. 그 약간 막 그게 티저가 됐구나. 신나신 게 막 느껴진다고 해요. 느껴지는. 정말 신났어요. 다들 이 녹음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네. 칼로 저스가 그럴까요? 누구인가?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젬마가 그랬다는 걸로. 젬마도 반응이 되게 뜨겁게. 네, 젬마는 뭐 하루에 한 번씩 카톡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더 제가 없나요? SNS 안 하려고 사실 지지난주에 마음을 먹었었는데 요번 주는 카톡이든 페북이든 네 나의 설렘을 인스타까지도 표현하자. 네 힘들더라고요 참. 참기가. 그러면 도대체 이게 누구길래 뭐 아시는 분은 물론 당연히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아시겠지만 뭐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을 구루라고 칭했고 그리고 이분을 들으면 뭐가 좋으냐 네.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늘 이야기하는 경청 그리고 그 경청 위에 쌓아 올려진 퍼실리테이션, 코칭, 상담, 교육, 카운셀링이 상담이죠. 네. 또 리더십 이런 것에서 왜 자꾸 경청을 말하느냐 그리고 그 경청이 뭐냐 이게 기원이 여기다. 물론 뭐 인류가 시작됐을 때부터 그게 진행이 됐었겠지만 칼 로저스가 명확하게 효과적인 경청이 이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원리가 이겁니다를 정말 간명하고 명쾌하게 정리한 것 같아요. 그걸 아는 거, 기원의 페이퍼를 아는 것 그게 되게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알면 좋은 점이 진짜와 가짜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경청과 경청이 아닌 것 또는 뭐 yes or no로 말할 수는 없지만 수준 높은 경청과 조금 수준이 낮은 경청의 차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알면 내가 향상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청을 향상시키면 리더십도 향상되고 퍼실리테이션 역량도 향상되고 뭐 코칭, 카운셀링 또 이렇게 학습, 러닝 퍼실리테이션도 향상될 거다. 그런 점에서 뭔가 1타 5P 정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도 신기했던 게 경청이 좋다라는 거는 알지만 경청이라는 것을 적용했을 때 가능할까 실제로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실 코칭을 배우고 퍼실리테이션을 배우면서 근데 그래도 가능하다. 그래도 정말 역동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예시를 정말 설명을 잘해준 것 같더라고요. 네. 매우 설득력 있게 잘했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뭐 레빈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근엄하고 훌륭하신 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로저스를 얘기할 때는 초등학교 때 왜 내 인생에 그 따뜻한 그 선생님 있잖아요. 아빠 같고 편안한. 뭐 그런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경청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우리 뭐 메슬로우도 알고 훌륭하신 분들 이름은 아는데 정작 그 사람들 얘기하면 동기 빼고 잘 모르거나 욕구 빼고 모르거나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뭐 상담, 심리치료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루었던 진성 리더십 진성 리더십의 토대에도 로저스가 있고 우리 그 코칭 하잖아요. 코칭의 대화 기법들도 로저스에 있고 NLP 프로그램 네. 로저스. 맞아요. 로젠버그가 네, 비폭력 대화 로젠버그가 로저스. 네. 그냥 알고 보면 그 대화로 풀어가는 많은 그 방식들의 기원은 로저스에 있고 그 기원이 뭐냐?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음. 근데 그 전까지 인간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대상이 아니었어요. 로저스도 치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병 가진 환자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아니야. 인간은 굉장히 근본적으로 훌륭한 존재다. 그 자체로 존엄성이 있고 거기서 갈라지는 이게 되게 갈라지는 게 있잖아요. 서구 사회 기독교에서부터. 제이 좀 지루해졌어. 빨리 어떻게 더. 네? 저 좋은 얘기인데. 그래? 아 방금 재밌었네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우리가 왜 해야 되냐고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그 뭐죠? 되게 따뜻한 선생님 그 이미지였는데 난 진 때문에 그렇게 됐어. 진이 하도 로저스 할 때 로저스 말을 하면 표정이 달라져. 온화해지네. 나도 아까 로저스 딱 얘기할 때 뭔가 촛불이 이렇게 딱 켜지는 느낌. 연꽃이 이렇게. 네, 1902년도에 태어났대요. 1902년도에 태어나서 87년까지 오래 사셨어요. 근데 이때 누가 태어났냐? 우리나라로 치자면 유관순 언니가 태어나고 우리 최만식, 정지용, 김소월 이런 분들이 같이 태어났어요. 봐, 준비를 다른 사람 할 때 이렇게 안 했거든요. 저도 처음 내가 1902년을 쳐봤어. 칼포퍼도 나왔고 3년 뒤에 사르트르가 태어나. 뭔 느낌인지 알겠죠? 네. 실존주의. 네. 그는 내가 굳이 이거 실존주의라고 말 안 하고 싶은데 현상학적이고 실존주의 적이다라고 꼬리를 달아요. 네. 저도 그게 많이 묻어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너무 많지만 중간중간 푸는 걸로. 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얘기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논문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되게 오래 이렇게 생겼다고요? 지금 카메라가 있으니까 영상 촬영 중이니까. 시청자를 보여드린 겁니다. 네. 보여드린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은근히 제가 되게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표시가 나잖아요. 네. 이 논문은 쭉 사람 그리고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치료적 관점이든 상담적 관점이든 그와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가 진짜 치료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아주 깊이 있게 풀어갔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작을 뭘로 말하고 있냐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두 개니까 매우 쉬워요. 세 개도 아니고. 네, 두 개밖에 안 돼. 네. 하나면 아쉽고. 그렇죠. 그러네. 두 개가 이를테면 이제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런 것도 두 개인데 여기서 두 개는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실현. 여기서 이제 원어 표현을 빌자면 actualizing tendency. 뭔가 해내려는, 실현시키려는, 성공하려는, 커가려는 그런 실현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기본적으로 있다예요. 누구에게나? 사람에게. 유기체. 네. 여기서 이제 organic life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유기체를 말하는 거죠. 유기체. 그 다음에 형성 경향이 있다. 형성. 네,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빌자면 어디 갔지? Formative tendency. Formative tendency 왜 안 보이지? 여섯 번째 Actualizing 줄. tendency 밑에 있는데. 여섯 번째 줄에 있어. 메뉴의 여섯 번째 줄. 줄만 쳐져 있었다. 줄은 중요하죠. 색칠 너무 잘 어둡게 해놨나 봐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엔트로피의 반대인데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합쳐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에저 홀로. 네, 네. 전체로서 무언가 계속 유지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이가 이렇게 계속 포밍 되어 있잖아.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형성되려는 경향이 있다. 이 두 개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 상담자요 또는 리더요 걱정하지 마라.
얘 원래 형성하려는 경향과 그다음에 실현하려는 경향이 원래 있어. 그거 들으면 돼. 이게 키예요. 쟤는 당최 생각이 없어. 뭐 하려는 의지가 없어. 이러지 말라는 얘기지. 네. 이미 그들은 갖고 있다. 원래 갖고 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생활에서 발견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이 저성과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얘가 무슨 형성하고 다 막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실현한다고요? 뭘 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발견되고 있는 거죠. 그냥 겉으로 딱 보면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네. 근데 거기를 더 들여다보면 아니다. 그건 선천적 경향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을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관점을 확 뒤집어 버리네요. 그렇죠. 네. 최근에 그 요즘 잘 나간다는 스타트업 기업에 다니시는 분을 뵀었는데 이번엔 팀장으로 진급을 하셔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퍼포먼스가 좋은 편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저희가 OKR을 좀 접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하고 있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문에서 밝히는 뭐 동기부여해라, 권한 줘라, 뭐 피드백을 비난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해라, 뭐 다 하고 있대요. 자기가 봤을 때 잘못된 게 다 하나도 없고 필드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성과에 대해 피드백도 나쁘게 주지 않고 근데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는 실현 경향이 안 보인다. 네,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를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장님이랑. 그래서 좀 심각하다. 거기서 동기 얘기 백날 해봐야 안 먹히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실현 경향이 있다라고 보지 않으면 경청의 방법을 쓰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속으로 안 믿으면서 들으니까 겉듣기가 되고 겉듣기 하니까 효과가 없어지고 효과가 없으니까 경청해도 안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들으란 말입니까? 이제 이 악순환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그 와중에 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더는 일 잘하는 놈이 없다. 일 제대로 하는 놈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반대로 이제 팔로워들은 이 시대에 리더가 없어.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되게 많이 들은 서로 얘기네요. 모순되는. 네. 여기에 진정한 대화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말한 대로 진정한 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농사짓던 시절에는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겠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왜 그러냐면 대부분 자기 사업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하는 프로세스가 전통적으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루틴화되어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뭘 이렇게 의사결정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가 뭐 21일 날 못 심기로 했으면 내가 22일 날 심을게. 너는 언제 심자 뭐 이 정도의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하루 늦는다고 해서 막 엄청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산업사회에 오면서 정말 밀도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그러지 않으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밀도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여전히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이 칼 로저스가 경험하고 있었던 그 시절이 그렇게 공장화가 되고 맞아요. 자동화가 되고 하던 그 시기에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는 일이 자꾸 발생하고 이때 중요한 화두가 인간 소외였대요. 네, 인간 소외. 예. 이 시기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카운셀링이나 그런 이제 치료나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프로이트의 이제 정신분석학이 나오면서 그런 것으로 관계들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하면 할수록 잘 될 때와 잘 안 될 때를 연구했을 거잖아요. 잘 될 때를 보니까 난 다이렉티브 할 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뭐랄까
지도적이다 이게 뭐지? 강압적이지 않을 때 하여튼 너무 지시적이지 않을 때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센터드 그래서 고객 중심적일 때 내담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내담자 중심적일 때 그다음에 학생 중심적일 때 그룹 중심적일 때 이렇게들 다 서로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칼 로저스가 다 합쳐보니 그게 person centered더라. 그래서 인간 중심, 그러니까 사람을 가운데에 두었으면 잘 되더라. 근데 사람을 가운데에 두지 않았더라. 근데 아니 나 사람 가운데에 두고 말했지 무슨 소리야 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 중심에 둔다는 건 사실은 이런 거다라고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대로면은 아까 예시로 나왔던 것들은 상황 중심적이거나 문제 중심적이었다라고 성과 중심적이거나. 네. 그래서 그러면 사람 중심적인 게 정말 맞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고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사람만 이렇게 오냐오냐 해서 언제 일을 합니까? 손은 누가 키웁니까? 이게 이제 유저들의 퀘스천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분의 아주 그 기본적인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뭐냐면 개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을 자기를 이해하는 광범한 자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광범한 자원을 본인 스스로 안에 다 갖고 있다. 잠재적인 그런. 네,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온전한 정보를 내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게 사람 중심적이다. 네, 그럼 그렇죠. 어떻게 집중을 해요? 끌어내야 되겠네.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집중을 해요? 어떤 소스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 소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촉진적 심리 태도로만 가능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햇님과 바람이구나. 리더가 딱 리더가 좋은. 지시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뭔가 위협적이거나 또는 이렇게 내가 가르쳐 주려거나 그럴 때는 절대 그들은 자신의 그 자원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안 줄 거야. 그리고 facilitative psychological attitude라고 여기 돼 있거든요. facilitative psychological attitude. 네, 심리적 촉진 태도를 보이면 촉진적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그랬을 보여준다. 때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자원을 다 써서 아까 얘기했던 경향, 형성 경향과 그다음에 실현 경향. 실현 경향. 이 두 가지의 경향 자연의 경향으로 그쵸. 자신을 성장시키고 해결해간다.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쉬운 경향성이 자아 실현 경향성 그런 거 이미 갖고 있는 거 중에. 근데 확실히 딱 facilitative psychological attitude 하니까 확실하게 논 다이렉티브는 하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이거 하나요? 그러니까 엄마랑 그러니까 네. 부모랑 네. 아이랑 생각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애한테 윽박질러 봤자 아이가 그걸 안 하고 싶으면 안 태도 한다.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촉진적으로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해줄 거냐 생각하면 그게 심리적 촉진자 태도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그 촉진적인 것의 세 가지 요소. 그래서 두둥. 이거 이제 제이한테 물어보면 내가 얼마나 그동안 비촉진적이었는지 정말 불편하겠다 지금. 정말 너무 불편하겠다 지금 이 순간. 와 3년 중에 제일. 앞에 이 얘기가 듣자마자 그 생각 났어요. 그 저희 모기 물리면 약 안 바르고 침 바르거나 십자가 그리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서도 그렸어요? 그거는 뭐 세대를 막론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낫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국수 초방하듯이 그냥 이렇게 모기 물렸으면 십자가 그리면 돼 하면서 하시면 그게 근본 치료책은 아니고 민간요법의 발달 반전사. 모기약 모기 물렸을 때 바르는 약은 우리 몸에 있는 자생력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느껴지네요. 자, 좋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은 경청자를 만나기 어려웠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자기 향상을 대화로부터 이루어내지 못했을 때 왜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충분히 나의 자원을 쓰는 그런 노력을 하지 못하게 됐을까? 그런 경험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반항심? 그런 반항심이 어디서 나왔지? 뭐 이런 거. 일단은 그가 나를 신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꺼내봤자 의미 없다. 해봤자. 라는 해석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신뢰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무엇으로 준 걸까요? 어떻게 줬을까요? 신뢰하지 않는 느낌? 쿠에 답을 맞추고 싶으나 참 어렵네. 나는 왠지 거부당했다라는 느낌을, 필링을 지금 떠올렸는데. 거부 되게 중요한. 저는 개인적으로 지시를 듣게 되면은 어차피 내가 얘기할 거는 답이 될 수 없구나. 이 사람은 이미 본인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지시하는구나. 지시든 또는 네. 조언도 마찬가지겠지. 맞아요. 조언도. 네. 어차피 알면서 나한테 왜 물어보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보통 조언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조언은 그런 결과를 내고 마네요. 그죠? 맞아요. 특히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제가 몇 번 들었었는데 한 3번 정도 들었었는데 모두 다 뭐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합니다. 이런 걸 해야지만 동기부여가 됩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 됐던 것 같아서. 그대로 했을 때 또 잘 안 되는. 네, 되지도 않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히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게 내 말 행동 자체가 아닐 수 있다. 나의 언어가 또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대화라고 시작했지만 로저스는 그걸 관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관계. 저는 약간 내가 생각할 때 올바른 인간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면 초월적인 심각한 모습 보여준 것 같은데 반항심이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이 약간 통념적인 게 있잖아요. 선생님이어도 학생을 막 때려서는 안 돼. 뭐 이런 통념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아무리 교육 차원이지만 폭언을 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저기에 내가 순응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반항하게 되고 앞에서는 내내 해도 아니야 저 선생님 틀렸어. 이렇게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재미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두 개가 딱 연결이 되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3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facilitative, psychological attitude라는 건 어떤 거냐. 1번이 진실과 투명성을 가져야 된다. 투명해. 필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리더가 그 부하 직원을 대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대화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느껴져야 그가 비로소 자신의 것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그냥 그죠?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너무 어렵다. 아니 갑자기 드라마가 하나 생각났는데 김남주랑 정준호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둘이 부부로 나오는 거였는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TV에서 방영되는 것 중에 부부 사이의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된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걸 김남주가 봤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정준호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김남주가 써보는 거죠. 막 무슨 말을 하면은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분화병? 전혀 안 통하더라고. 네. 그게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진실과 투명성이 있었던 것이 부족해 보였어요. 표정이 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않은 표정. 네. 그걸 온몸으로 느낀다고 여기에도 나오거든요. 말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뭐 목소리, 뭐 그 사람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온몸으로 그냥 한 방에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은 상담자나 코치나 퍼실리테이터들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그들도 알겠네요. 온몸으로 알아챈다는 거죠. 온몸으로 지각. 그게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무슨 세계 코칭 대회에 갔는데 그 코치를 봤더니 그 사람을 그냥 본 것만으로 내가 코칭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맞아, 그런 말 이런 들었어요. 말들을 우리 흔히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런 것이 아닐까. 네. 내가 그게 안 되네. 네. 두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수용과 무조건 긍정. 그래서 아까 이게 내 의견이 거부당할
거나 거부당할 것 같을 때. 근데 그게 이제 상대가 수용해주지 않을 것 같을 때. 약간 클라이맥 같은 건가 이거는? 분위기 그렇죠. 같은? 분위기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은 다 내 말을 끝까지 듣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줄 것이라고 보여지면 할 텐데 무슨 얘기하면 그건 네가 좀 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제 다시 조언을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거부당한 거죠. 네 방식은 틀렸어라고 거부당한 거니까. 그러니까 acceptance 수용의 수용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긍정적인 존중이라는 거지. 무조건적 긍정적인 존중. 이게 되게 중요한 게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s. 근데 정말 무조건이어야 돼.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처음에 코칭 배울 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무조건적인 긍정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 네 말은 다 맞아로 오히려 됐었거든요. 분명 긍정이라는 게 이 부분은 아닐 것 같아서. 네. 아니 네 말은 다 맞아가 맞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그 존중을 이야기할 때 그에게는 그의 뿌리 깊은 그의 원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의 그 프레센스가 있잖아요. 존귀한 프레센스가. 그 안에 뭐 다른 말로는 슈퍼 이고라고도 이고가 아니라 슈퍼 셀프라고도 하고 우리 그렇게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닌 그의 행위 때문에 그를 잘못됐어. 그리고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그 행동, 지금 그가 했던 그 행동으로 그의 홀 person을 잘못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자신의 토탈이 다 얘기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하나가 어떤 면에서 아니다라고 내가 느꼈을 때 그때 그건 아니고라고 하는 순간 이제 깨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부당하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공감적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공감적 이해는 여기서 뭐라고 영어로는 이제 empathic 잘한다. understanding. 그래서 정확한 감정을 감지하는 거. 그러니까 sense accurately. 그래서 매우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여기서 내담자의 경험한 바를 또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를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막 했는데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패러프레이징이나 미러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 하신 거죠. 이런 의미이신 거죠. 이때 경청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확한 감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거 거기에 어떤 뭐 나의 저지먼트나 이런 게 들어갈 여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다음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이건데 맞나요가 확인되어야 그다음에 이제 내가 쓸모없는 짓을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될 거잖아요. 상호작용이 되게 그렇죠. 활발하게 필요하네요. 여기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네. 아까 퍼실리테이티브 하다는 게 이거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중에 의심 가는 게 있나요 혹시? 의심이라기보다 저희가 뭐 직시인고 하면서 자주 겪는 거지만 언어 그대로만 해석했을 때 본 저자의 의도와 좀 다르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그 무한긍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딱 그러기 좋아 보여서 진짜로 그냥 100% 그냥 예스를 말한다는 게 형식상으로를 얘기하는 건 분명 아닐 것 맞아요. 같아서 그 부분은 형식상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냥 반대를 해석해보면 그 사람의 무언가를 거부하거나 틀렸다라고 판단할 권한이 없다.
라는 말로 이해하는 게 더 맞는 걸지 그냥 형식상의 때 결과 중요한 거는 그가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아니냐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놈을 정말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사람을 죽이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니잖아. 매우 보편적인 그 도덕률로 봤을 때 그때 공감적 경청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달라지겠지. 야, 죽이는 것까지는 안 되고 이 말을 하는 순간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라니까. 그럼 예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라라고 부추길 필요는 없지만 너의 마음이 그를 정말로 죽이고 싶은 정도가 되었구나.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대로 억셉트 받아들이는. 여기서 액티브 리스닝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을까. 그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저변에 어떤 아픔이나 어떤 생각이 있었길래 그거에 대한 리스판스를 해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딱 이 부분 때문에 아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문장 그대로 언어로 해석하면 무한긍정하면은 방금 그거 사람을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그래 하고 싶으면 해야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약간 이럴 수 있다. 되게 재밌는데 로저스의 경청에서는 좋다. 이것도 짜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좋다 나쁘다도. 이것도 판단이. 그렇다면 아까 그 반대 되네. 해석이 반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좋다 나쁘다의 판단. 아예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스스로에게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니까 이거 이대로 두었다가는 얘가 진짜 큰일 나겠네 싶으면 그냥 두고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떤 개입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또 깨지는.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게 필요하네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 놈을 정말 죽이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너무 구체적인 시연하니까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야 업무 상황으로 보면은 안 말려요? 안 어울리는데? 아니 지금 이거가 안 되는 게 이 지금 버추얼이잖아요. 가상. 제이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대화가 지금 안 되는 거야. 흡신이 안 되는데. 케바케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일치성이 되게 중요한 거죠. 진짜 너무 일치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되게 힘들어. 그래가지고 로저스가 1번, 2번 힘들다. 1번, 2번 힘들고. 그의 후예들이 3번 연습해라. 3번도 네. 이게 업무 상황이라고 하면 다 자기는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그게 일반적인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 같던데. 여기 바로 밑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감지를 잘 하고 또 뭐죠? 능동적인 경청은 exceedingly rare. 기르다. 이거 보고서 완전 빵 터졌잖아요. 어려운 거. In our lives. 우리 삶에 정말 드물게 일어나고 그 뒤에 거. We think we listen, but very rarely do we listen with real understanding. True empathy. 그러니까 실제 공감을 하면서 실제로 이해하는 경청은 very rare하다. 우리는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경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을 두 번째 논문에서 저희가 다루어 드릴 겁니다. 네. 좀 더 기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실현될 수 있을까? 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안 되냐면 그랬다가는 미래에 이런 게 벌어질 것 같고 또 이 친구의 과거가 이랬고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 불안해서 이게 잘 못 듣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그것을 읽어라. 이걸 here and now라고 here and 이렇게 now. 얘기해요. 그대로 읽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수용과 인정을 하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저희가 걱정한 것처럼 모든 리더들이 또 걱정하는 그렇게 들어준다고 걔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할까요? 이 퀘스천 마크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전 다시 돌아가서 네.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은 그 온전함을 어떤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유기체는 그런 근본적인 속성이 있다와 그다음에 실현해가려는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늘 있다. 하려는 의지. 반드시 하려는.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만약에 굉장히 좀 카리스마 위주의 리더십을 지녔거나 조금 드라이브에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런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온전히 바로 세운다는 게 목적이라면 이 방법을 동의하겠는데 일이 되게 하는 거, 회사가 정해놓은 기한까지 정해놓은 퍼포먼스를 내는 목표를 했을 때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아닐 수 있다. 그렇지. 네,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카리스마에 의해서 그 사람을 추종하게 하거나 그 사람을 일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늘 우리가 어떤 방법이 원 사이즈 피트스 올은 없다.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거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되게 재미있는데 이 정도의 그게 만약에 그의 전문성과 그의 이제 성격과 뭐 여러 가지들이 쌓여서 그가 뭐 이렇게 허용적이고 상대를 조금 더 그대로 보아주기를 기대하는 리더에게는 카리스마는 저절로 나타날 것 같아요. 맞지. 모델링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의 어떤 단기 목표가 있어서 그걸 채워야 된다면 채찍을 때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일이 갈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방식이 먹히고 있을 때는 계속하면 좋다. 근데 많은 조직들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에 대한 경청은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결과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케이. 아니라면 이 방법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늘.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그것이 새로운 방법이 퍼실테이션이든 코칭이든 방임이든 또는 더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든 지금의 방법을 바꿔볼 여지가 있는데 요 로저스도 하나의 옵션.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근데 로저스 본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것이 무조건 답이다를 하지도 않았고 퍼실리테이션이나 퍼슨 센터드 어프로치 자체가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딱 바운드리를 쳐놓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진위라고 그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그쵸. 되고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게 다 똑같은 건 아닌 거니까 맞아요. 우리가 오늘 로저스가 이 논문에서 말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명확하게 전달해드리자. 네. 그런 거죠. 일단 세계를 지키면은 확실히 사람을 바로 세우겠다는 뜻 생각은 드네요. 다 한 것 하기 같은데. 어려울 뿐. 우리 뭐더 시간이 걸릴 뿐. 우리 뭐더 해야 되나요? 그거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거에 여기 논리가 좀 있어요. 네. 그렇게 잘 들으면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좀 더 그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생각이 좀 더 일치된대요. 행동과 생각이요. 언행일치가 된다고요? 여기에서 이제 인지 부조화가 해결되는 거예요. 고마워요. 그 단어가 필요했어요. 나도 그러고 싶었지만 뭐 이만저만 한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한 한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게 그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거기서 이제 심하면 신경증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누군가가 들어줬을 때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 사이에 일치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일치가 일어나면 뭐가 되냐면 좀 더 내가 더 진짜가 되는 거죠.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렇지, 떠올릴 알게 수가 되고 있는. 그게 제뉴인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우리 지난 오센티시티 그 논문에서 로저스와 매슬로우를 인용하면서 True Self라고 따옴표 달렸던 그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내가 어디서 막혀 있고 내가 하려는 게 뭐고 나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의 행동을 이렇게 바꾸었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얻을 수 있구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네. 그렇게 되면 Greater freedom to be the whole person. 이제 전인으로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되기 위한 보다 큰 자유를 가진다. 내가 할 수 있어가 된다는 거죠. 전에는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리더가 문제였고 뭐 평가 시스템이 문제였고 했는데 그런 걸 다 누군가 들었을 때 이제 내 자유에 의해서 내가 온전한 인간으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요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조직을 운영할 때도 같은 관점인데 지금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의 관점과도 연결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자면 그 안에 충분히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있어서 그 리소스를 쓰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어. 이걸 공급해야 돼. 공급자적 관점으로 보니까 쓸데없는 그로서는 쓸데없는 것들이 막 공급되고 있다라는 거죠. 공급 과잉도 되고. 그러니까 그 자유를 박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와는 다른 삶을 사는 거지. 계속 부조화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은 동기 자체는 원래 갖고 있지만 잠시 묻혀있던 느낌이 드네요. 역장으로 보면은 힘은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기가 나오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 파트를 정리하자면 그런 촉진적 조건, 그렇게 리더나 뭐 상담자나 이런 사람이 그런 촉진적 조건을 제공하면 사람은 진짜로 바뀐다. 자연스럽게. 진짜로 바뀐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경청 그 능동적 경청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경영이나 리더는 결국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다. 기본으로는. 근데 직접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뀐다. 그래서 그 내면의 힘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는 게 이제 촉진인 거죠. 네, 그래서 그 굉장히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 교묘함, 절묘함, 네, 또는 다른 말로 보면 진정성이 이제 이 안에 녹여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재밌는데 로저스가 교육학에 미친 영향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 교육이라는 건 조작적 정의 자체가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인데 듣는 순간 막 감옥에 갇힌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생 중심, 학습자 중심으로 바꾸는 아주 그 혁혁한 기여를 해요. 그러면서 그 계획적 변화가 굉장히 자발적인 변화가 되도록 선택적 변화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난 거죠. 뭐가 재밌어요? 알려주세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퍼실리테이션에서도 그래서 일을 했을 때, 일을 잘했을 때 그들이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라는 말이 생기도록 하는 것. 되게 재밌죠. 퍼실리테이터가 잘했어가 그래가지고 그 로저스 수첩이 아닌 그 지갑을 열면 그 안에 노자 도덕경 17장인가요? 네. 사람 우리 그 최상의 리더 그거에 대하여 태상에 대하여 이렇게 메모해놓고 늘 가지고 다녔다. 로저스가? 네, 우리가 해냈어라고 이렇게. 나도 오늘부터는 적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해냈을 때 우리가 해냈어라고 명함 뒤에다가 써놔야 되겠네요. 네, 그랬다고. 실제로 이 사람의 그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시기가 중국 여행을 했었거든요. 일본, 맞아. 한국에도 오셨어요. 1922년도에. 네, 그러면서 그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요즘 제가 꽂혀 있는 패러독스도 그랬고 이거 다 장자거든요. 장자도자. 맞아요. 그 도교 사상의 태극이잖아요. 그 태극이 딱 패러독스를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그 논문에 태극이 그려져 있었고 그다음에 그 콜린스의 비전 논문에도 태극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도 태극적이죠. 리더가
자기의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하면 잘 안 되고 이게 튕겨져 나가고 근데 내가 하긴 하되 그가 하게 하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게 하되 그들이 하게 하는 이런 이제 절묘함이 있는 거죠. 이게 패러독시컬하죠. 이 지금 우리는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우리한테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왜 충격적이냐면 일단은 지위가 다르고요. 전문가와 비전문가에 대한 지위가 엄청났고요. 굉장히 클로즈드십이었는데 로저스가 그 문을 다 열어 제낀 거예요. 다 열어 제낀 거고 이때 그 논리 실증주의 칼 포퍼 아까 얘기했잖아요. 증명되지 않으면 과학이 아니야. 비과학이야. 그래서 뭐 이게 상담 이런 거 막 한다라는 거는 거의 비과학적으로 치부되던 것인데 그걸 다 그럼 방법을 그것에 대하여 이 그 로저스가 비디오 그 열악한 시절에 녹음을 하나 하려면 1시간 하고 나면 다 테이프 끊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거 대여해가지고 이걸 다 녹음하고 나중에는 비디오도 뜨고 이렇게 해서 그걸 다 릴리즈해요. 보여주게 해요. 그러니까 정신분석한 너네 다 까봐. 다 열어봐. 걔네들 안 보여줌. 근데 막 로저스한테 뭐라고 그래. 근데 그러면서 학문적 성과가 굉장히 높아졌죠. 다 기여한 부분이죠. 실증하기 위해서. 그런 싸움이 있었답니다. 엄청난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되게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를 내는 데는 그 어떤 인류애적인 사랑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펄슨 센터드. 이때에 이걸 알아차린 그는 정말 뭐랄까 희열과 그 엄청난 의무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동시에 책임감 그러면서도 희열, 내가 방법을 찾았어 라는 그런 큰 희열이 있었을 것 같고 되게 공교롭게도 첫 영상 녹화인데 눈물이 나올 것 울어! 왜 웃어요? 나의 진정성을 못 본 거죠, 제이? 공감의 웃음이었습니다. 공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몇 년도 논문이냐면 너무 아직 안 끝났잖아. 79년도 논문이네요. 그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61년 뭐 이때쯤에 60년대 이때쯤에도 굉장히 연구가 잘 되다가 자기 모교로 돌아갔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논리 실증주의에 빠진 이 행동주의에 물든 그것 때문에 대학원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맨날 점수 잘 받을까 이것 때문에 그 절차적인 방법론 때문에 늘 막 억압받는 구조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막 학교에 사직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심리학과 정신의학을 접목해서 뭔가 좀 기여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고. 그래가지고 책을 써요. 책을 썼는데 책이 이제 대박 나가지고 그래서 유명해질 수밖에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젬마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 진정한 사람 되기 이게 이제 빅히트를 치면서 이제 자유롭게 내 연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학교를 떠나서 연구를 하고 이 논문이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 논문에 보면 그 인과관계만으로 세상은 되어 있지 않다.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고 맞아요. 한 가지 인과관계로 복잡하네. 이루어져 있지 복잡게 않다. 이야기가 나오고 맞아요. 그다음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의 이론이 적용되는 면이 있다는 걸 맞아요. 얘기하고 그래서 약간 그 굉장히 실증주의적 학자들에게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인상이 많이 설명해 담겨 주려고. 있는?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좀 더 진도를 나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지금의 이야기가 이제 키예요. 사람은 스스로 진전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액티브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패시브 프로세스를 가진 게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본래적으로 능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이 유기체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고 재생산하려는 텐던시 그 자체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항상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퓨처 서치에서 나오는 사람은 늘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과 이제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 관점들을 이 포지티브한
인간에 대한 관찰을 여기저기서 가져다 쓰고 실제로 그 관점에서 했더니 잘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확산되어 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그 실현 경향 자체가 네. 훼손되거나 어떻게 손상될 수는 있지만은 그 유기체가 파괴되지 않는 한은 절대 파괴될 수 없다고 네, 돼 그러니까 있거든요. 죽었을 때나 맞아요. 되어서야 그게 안 되지. 살아 있는 한 끊임없는 그 경향을 갖고 있다. 그 그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잼마가 좋아하는 감자 싹이 나왔거든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감자쌍 얘기를 엄청 하던데.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이게 그 빅터 프랭클과 맞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조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는 본 적이 없다. 직원들은 사람들은 다 뭐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틈만 나면 일을 안 하고 놀려고 하고 게다가 거짓말이나 사기를 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잘한다고 뭘 유지한다고 조직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또 끊임없는 어떤 반론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 조건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역시 positive directional tendency를 주는 거다. 그래서 그 긍정성이 그럼 뭐냐?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요소. 온전하게 받아들여주고 진실하고 진실하고 공감적으로 이해해주고 공감적인 경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현대 이론 아까 진이 얘기한 것처럼 20세기 초반에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었지만 2차 대전을 치르고 나서 이제 활발한 여러 자연과학의 발전과 연구가 있었고 그걸 갖다 대입해도 다 맞더라. 이제 그게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supporting from modern theory and experience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보면 유전학에서 연구를 한 건데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하나하나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해야 결과를 내지 그거 자기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서 과연 그게 되겠어? 이건데 유기체도 보면 유전자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삶을 살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살라는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유전자에게 들어있는 정보는 뭐냐? 일련의 규칙만 들어있을 뿐이다. 근데 그 규칙에 의해서 삶은 다 다르게 살아가면서 이게 다 유지되고 또 재생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기본 인스톨 프로그램만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게요. 정말 기본 인스톨 프로그램만 있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에 따라 컴퓨터는 정말 다 각양각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뭐 게임 오브 라이프? 네네네. 그때 그렇죠. 보여줬던 발현. 유튜브에 게임 오브 라이프라고 치면 나오는데 콘웨이 CONWAY 가 이제 그걸 만드신 분이고 게임 오브 라이프를 보면 그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매우 이게 단순한 세 개의 규칙으로 정말 다양한 그 결과를 만들어내죠. 이머전스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냥 뭐 둘이 이게 붙는다 떨어진다 합체한다 뭐 이렇게 규칙만 있어 보이는데 그러더니 무슨 로봇 같은 걸 만들고 이러는 걸 보면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세포가 몸을 형성하듯이 그렇게 자라간다라는 걸로 이해해보자라는 거죠. 그래픽 같은 것도 그렇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코즈 앤 이펙트.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한 방향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그런 아까 논리 실증주의적인 어떤 주장, 과학적 전제가 아닌 것도 많다. 아닌 것도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닌 것 중에 뮤추얼 코즈 이펙트 인터랙션. 서로 주고받는 게 있다. 우리 회사 안에서 서로
내가 이번에 도와줄 테니까 너 도와줘. 계속 주고 받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뭐 지금 복잡계는 이제 많이 당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는 복잡계 연구가 좀 덜 됐을 때일 테니까 이게 선형적으로 세상을 보려 했던 합리주의가 막 성장하면서 세상 모든 건 인과로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변수를 다 알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모두 다 예상할 수 있어. 뭐 이런 막 주장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20세기 초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대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극과 반응에 대한 행동주의에 관한 연구도 이제 아닌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자극과 반응이 나왔을 때 스키너? 네. 스키너 상자? 뭐 이런 그 실험에 의해서 야 이제 교육 알겠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러면 정말 다 훌륭한 사람을 길러낼 수 있어. 이거에 이제 또 온 인류가 놀랬죠. 야 드디어 그걸 찾아냈구나. 뭔가 그거 자체가 원웨이 커즌 이펙트 같네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날 조직을 보면 월급 주면 일할 거다. 아 그래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극과 반자극 작용? 자극과 반응. 자극과 반응 그거는 이제 이미 뛰어넘은 상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뭔가 대체된다. 다른 모든 것으로 대체된다가 아니라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지금 이 퍼슨 센터드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초에는 안 맞아 보이지만 그 기초 자체가 의심스러운 면이 있으니 다시 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